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바로크 미술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군주의 화가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벤스가 약 2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 화가들과는 다르게 고학력자였던 루벤스는 화가이면서 외교관의 역할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루벤스의 뛰어난 제자였던 안토니 반 다이크 역시 영국 찰스 1세의 궁정에서 궁정화가로 유복한 생을 누리다 안타깝게도 42세 한창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반 다이크의 솜씨는 루벤스와 흡사하지만 그보다 한층 더 영감이 느껴지며 관능적인 동시에 예리합니다. 16세에 이미 자신의 공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예술가였던 반 다이크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평생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시는 그림 사냥터에 나간 찰스 1세의 초상은 진정한 바로크 군주의 초상입니다. 왕은 아무런 표식을 두르지 않았는데도 여유만만하고 위험 있는 자세만으로 바삐 움직이는 시동들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반면 한 장의 세 가지 방향의 얼굴을 그린 찰스 1세의 삼중 초상화에서는 화려한 의상과 영국 왕실에서만 주는 최고 훈장인 카터 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진 눈과 그늘진 표정으로 인해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다는 왕의 성격이 고스란히 들여다 보입니다. 한 캠퍼스에 석장의 초상을 그린 이유는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당대 최고의 조각가인 베르니니에게 찰스 1세의 흉상을 제작하기를 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베르니니에게 보내기 위해 반 다이크는 삼면에서 바라본 찰스 1세의 초상을 그렸고 그 덕에 우리는 찰스 1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창백하고 우울한 찰스 1세의 얼굴에서는 르네상스의 절대군주 헨리 8세가 보여주던 냉혹한 당당함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점이야말로 모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려낸 반 다이크의 참다운 위대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 다이크는 찰스 1세에게 기사자기를 받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으며 그는 바로크 시대 가장 뛰어난 초상화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을 주름잡던 디에고 벨라스케스 역시 펠리페 4세라는 막강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펠리페 4세의 총애를 받아 국비로 이탈리아에 유학을 다녀왔고 산티아고 기사단의 일원이 되는 등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가 그린 왕실 초상화 중 유명한 작품은 시녀들과 3살이 된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입니다. 위엄을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국왕의 초상들과는 달리 스페인 공주 마르가리타 마리아 테레사의 초상에서는 공주의 자태를 어여쁘게 그리려는 화가의 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린 마르가리타 공주를 그린 벨라스케스 초상에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에 대한 애정과 함께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한 연민이 엿보입니다. 마르가리타 공주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사촌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레오폴트 1세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펠리페 4세는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에게 정기적으로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을 그려서 합스부르크 왕가에 보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이 3점이나 소장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마르가리타 공주는 1666년 15살의 나이로 레오폴트 1세와 결혼했지만 이들 사이에 태어난 4명의 아기 중 3명이 사산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르가리타 공주 역시 22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엄청난 애정을 받았던 그녀는 합스부르크 특유의 주걱턱이 있었지만 심각한 유전병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22살에 단명한 것은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임신과 유산 또 사산으로 건강을 크게 해친 탓입니다. 루벤스와 반 다이크 그리고 벨라스케스 이들의 빛나는 예술성은 결국 군주의 그늘 아래에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몰락과 루벤스의 번영은 종교개혁 이후 교회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잃은 예술이 결국 새로운 구심점인 절대왕권 휘하에 복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종교개혁의 주도자였던 루터는 변치 않는 신앙심을 확인하듯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외쳤지만 이제 예술가들에게는 신이 아닌 군주가 그 주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벨라스케스와 시녀들이란 그림은 다시 리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